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흥시에 있는 물건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문의 왔던 물건 중에 이번에는 2020 타경 64470. 아직 진행되는 물건이라 좀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긴 하는데 2020 63470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며 어떤 그 입찰의 어떤 판단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왔어요.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죠. 대지 평수는 258평. 시흥시에서 이 정도면 시흥시 주길동이거든요. 주길동 9번지인데 이 정도 평수면 상당히 넓은 평수예요. 감정은 14억 7,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15억이라고 해요. 전 복잡한 건 필요하니까 15억에 지금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대부분 뭐 거의 폐간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더미도 잔뜩 있고 뭐 폐간 것 같은데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실 때는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도시지역이죠. 시흥시 도시지역이고 가축대학 제한구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요건 아직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강의를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장단점, 그 다음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잘못 들어가면 정말 꼼짝없이 몇 년을 묵힐 수도 있는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게 이 토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정 면적을 일정 지구 단위,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구가 있으면 이런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하라 이거예요. 개발을 하라. 뭐 여기는 이쪽은 뭐 단독주택만 져라, 이쪽은 뭐 연립만 져라, 이쪽은 상가만 져라.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도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이런 도면이 나와야 돼요.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중요합니다. 3년 이내에 이런 도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도면이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도면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시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도면을 떠요. 도면을 떠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거의 뭐 실효가 안 되죠.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제가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그죠? 뭐 일정 면적,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면적보다 넓은 면적들을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거든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시청에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언제 지정됐는지, 언제 지정됐는지, 언제 지정됐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0년에 지정됐다. 2020년. 그러면 21년, 22년, 23년, 23년까지 도면이 나와야 되겠네. 이런 도면이요. 도면이 안 나오면 자동 취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도면이 나와 있다. 그럼 이 도면을 꼭 보셔야죠. 내가 해당 필지에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야지 내가 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만 지정돼 있고 어떤 행위, 여기가 뭐 어떤 걸로 지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 상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이제 다른 것도 지정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때마다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에 전화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셔가지고 지정을 언제 했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언제 했냐, 이거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지정이 만약에 2020년 됐다. 그러면 2023년까지 아까 말씀대로 이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어 있죠. 도면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뭐 단독주택용지, 여기는 뭐 연립용지, 여기는 뭐 근린상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도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23년까지는 만약에 2020년에 지정됐다고 하면요, 3년 이내에 도면을 그리게 돼 있어요. 3년 이내에 도면을 안 그리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죠. 자, 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 296페이지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 후에 3년 이내에 해당 도면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3년 이내에 도면을 수립해야 된다. 그 도면이 어떤 거냐면 주로 요런 거예요. 이것은 아까 그 지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런 도면이 나와요. 이런 도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주택용지, 여기는 뭐 공원, 여기는 뭐 상업시설, 여기는 뭐 아니면 뭐 일종 근생 뭐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땅이 뭐 여기 일종 주택지역이다 그러면 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만약에 상업시설에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시설로 바뀐다. 그럼 뭐 땡 잡은 거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얹혀져 있는 토지는 반드시 시청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지정이 언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지정이 언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겠죠? 도면이 나왔는지. 그렇죠. 지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도면을 지금 그리고 있든지 아마 지금 이런 그 결정도를 지금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에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교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교재는 특별히 이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뭐 이론적인 것만 막 읽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해당 도면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 행위가 면적을 초과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며 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나 일정 면적 이상 곳에서 진행한 이런 걸 얘기하면 그죠? 뭐 의미가 있겠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였나요? 요거였죠. 자, 그러면 일단 결국에는 뭐 임차인도 없고, 그죠? 임차인도 없고, 다 보면 다 소멸되네요. 이 건물 등기부에 군자농협에서 밑에 소멸되고,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왜 이랬지? 잠깐만요. 보면, 뭐, 군자농협에서 아까 똑같이 건물 등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건물 등기 있었죠? 건물 등기도 똑같네요. 똑같은 날짜에 설정돼 94년도에 그리고 뭐 이제 뭐 상속 어쩌고 협의분할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군자농협 도착 했는데 소멸되고 또 뭐 전부 이전해서 뭐 어쩌고 소멸되고 다 소멸되네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보면 현장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뭐 구독순 전문가 가서 현장을 조사해 봤나 봐요. 뭐 삼비부동산하고 뭐 어쩐 부동산하고 뭐 토지 시세는 500에서 600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상가에 또 코멘트 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대규모 이게 수용 예정지잖아요. 수용 예정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120% 또는 130% 또는 많게 주는 데는 150%까지 공시지가에 더해서 준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면 이 땅을 아까 보니까 80만 원이더라고 제곱미터. 그럼 83, 24, 200 한 3.3이니까 260만 원 정도 되겠네 평당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용된다고 하면 260만 원 플러스 뭐 한 30%에서 50%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이상 받으면 안 되겠죠. 이 이상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수용된다고 했을 때는 손해를 보지만 만약에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뭐하고 여기서는 뭐하고 필지별로 행위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경우는 특별히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필지별로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지정돼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토지의 사용 목적이 지정돼 있다면 이것은 나쁜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청에 꼭 전화해 보시고 첫 번째 전화해서 물어보실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언제 지정됐냐 요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지정됐으면 지금 뭐 결정 도면을 지금 만들고 있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시고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2021년도 올해 지정됐다 그러면 이게 실효는 언제 만약 도면이 안 나왔다 하면 2024년에 실효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내 땅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도면이 나왔다. 그러면 내 필지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 이 필지하고 비교를 해봐서 특별히 제가 봤을 땐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손해볼 건 없는 것 같고 좀 적정한 가격 계산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